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아무래도 전일 뉴욕 증시가 3대 지수가 이렇게 하락 마감을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간밤에 그리고 장 초반에 많은 고민과 우려를 하면서 출발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시장을 대하는 자세 자체가 이미 어제도 말씀드렸고 바닥에 근접해 있다라는 말씀드렸고 환율이 더 이상 올라가 봤자 이제는 거의 상단에 다다랐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오늘은 매수의 기회로 저는 시장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그렇게 무섭지 않은 시장의 흐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 거의 이제 2주 가량의 시장의 하락이 이어지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제 이제 뭐 댓글 몇 분이 다신 거를 보면서 뭐 계좌가 뭐 박살이 났다 뭐 힘드시다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사실 뭐 물론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도 마찬가지죠. 뭐 물려 있는 종목군들이 있고 그중에 뭐 수익 내는 종목군들도 있겠지만 네. 시장 자체가 8거래일 연속 빠지다 보니까 그러면서 만약 빠지는 종목마다 물을 탔다면 네, 물을 타버렸다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하게 시장의 이 하락으로 떨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윗구간에서 내가 물량을 줄이지 못하고 손절을 하지 못했다라는 상황이라면 어, 최대한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겠죠. 네, 어정쩡한 자리보다는 최대한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될 종목이 있는 반면 어쩔 수 없이 잘라내야 될 종목군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런 종목군들 구분해 가면서 시장을 좀 끌고 가야지 네, 무턱대고 아무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면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어느 순간부터 제가 유튜브에 굉장히 강한 종목군들로 채워놨을 겁니다. 제 유튜브 보시면 SK 하이닉스의 저점을 말을 하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속적으로 맨 상단에 있었으며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이 어느 순간부터 올라와 있었죠. 네, 그리고 그런 종목군들을 실제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네, 안 좋을 때 아무 종목이나 할 수가 없어요. 네, 과거에 다 좋은 종목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1200개, 뭐, 코스피, 코스닥 도합해서 2000개 종목이 빠지고 있는데, 좋은 종목, 안 좋은 종목 가릴 거 없이 다 빠집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뭐, 처음에는 한두 개가, 그리고 10개가, 그 다음에 2, 30개가 모여 있는데, 2, 30개의 좋은 종목이 다 반등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을 주도하는, 이 시장과 영향을 받지 않는, 그리고 거대 거래 자금이 터지고 있는 이 순간의 주도주가 지금 시장의 대안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한 종목이 곧 인버스라든지 하락에 베팅하는 종목보다 훨씬 좋은 아웃퍼폼을 해줄 수 있을 거고 또 시장이 반등했을 때 좀 더 큰 반등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계좌를 지킬 수 있는 좋은 전략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구간 왜 하방과 인버스를 언급을 안 드리는지 그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저 짱구 박사는 지금 시장을 폭락장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이 폭락장으로 간다라고 하면 분명히 윗구간에서 더 장밋빛 미래를 그려주면서 시장에 폭락은 없을 것이다 라는 시그널을 주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더 살 수 있게 만들 겁니다. 시장의 급락은 그렇게 어느 순간에 찾아오는 거지 이렇게 서서히 찾아오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장이 폭락할 때는 지금처럼 뭐 2차전지 뭐 잘 나가고 있죠. 이런 종목군들 다 떨어집니다. 시장에 주도주가 없어요. 다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폭락과 지금의 하락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경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환율적인 부분도 그래요.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 환율 굉장히 이상
이상하게 우리나라만 좀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지 문제는 개별 종목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더 아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순간 시장이 흔들렸을 때부터 제가 개별 종목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안 드렸습니다. 그거 다들 이해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순간부터 계속 대형주만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시장이 반등할 때 어느 종목이 먼저 올라갈까요? 상식적으로 대형주가 이 기관과 외국인의 자금에 의해서 올라가는 게 다반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펀드 자금, 인덱스 자금이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순간은 개인 투자자들이 종목을 살 수가 없어요. 떨어지는 과정에 갭 구간이라든지 특정 위치에서 주식을 사지 않는다면 올라갈 때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다시피 정말로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가 원하는 종목, 좋은 종목이 내려오는 거를 기다리면서 단 1%든 3%든 5%든 확실히 먹을 수 있는 자리를 알아놓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요. 수차례 제가 IT 반도체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IT 반도체가 다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SK 하이닉스만큼은 제가 진심을 다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종목군들 그리고 나머지 반도체 장비들 위험 구간에서 모든 게 완벽한 이 포인트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 저는 사실 시장에 엄청난 대안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도 투자를 안 하는 것 같아. 그런 종목은 왜? 기대 수익률이 낮고 이게 느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식이라는 게 저도 어떻게 보면은 잘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아니 고수와 중수의 차이는 결국은 비중 베팅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서 많이 갈리는데요.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번에 카카오 게임즈의 갭 구간에 떨어졌던 구간들이라든지 의미 있는 구간에서는 얼마든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확신만큼 자기 그릇만큼 베팅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구간을 이번 하락장에서 많이 공부해 보십시오. 시장이 빠졌다라고 너무 우울해 하시지 마시고 시장이 어렵다라고 너무 괴로워 하시지 마시고 시장이 주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장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장이 저는 앞으로 수도 없이 올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연습과 좀 뭔가의 이런 뭐 하락장에 예방 접종을 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보신다면 앞으로 올 이 하락 장세라고 하기는 그러고 이 비추세 구간에서 이 박스권 장세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무기와 방법 그리고 마음가짐을 터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저는 바래 봅니다. 오늘은 시황이 들어가기 전에 좀 잡소리를 제가 좀 많이 했네요. 사실 어제 좀 그렇죠. 댓글에 사실 올라가는 종목군들, 좋은 종목군들 소개해 드렸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감사나 댓글이 많이 없습니다. 이게 호의가 반복이 되면 이 당연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굉장히 좀 속상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속상하고 이런 부분이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이 필요 없는 말을 오늘 좀 하게 되었습니다. 자, 시황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오늘 시장 장 초반에 개파락 출발 이후에 한번 흔들렸는데 이 흔들렸던 부분은 다름 아닌 장중에 환율이 여기서 다시 급등을 했죠. 9시가 넘어서부터 급등을 한 차례 하다 보니까 9시가 넘어서 갑자기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지수가 한 차례 더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시장의 하락 시그널 관련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은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8시 42분 예상 체결창을 한번 띄워놨을 때 깜짝 놀랐어요. 한 100개 종목이 예상 체결이 하한가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고 사실 인간 지표가 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가에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될 종목에 대해서 문자도 보내드렸고, 개인적으로도 시가 베팅을 한 3개 종목에다가 그냥 뿌려놓고 좀 스타트를 했었는데, 그만큼 오늘 시장 자체가 아침 그 순간만큼은 아마 미국 증시까지 빠지다 보니까 공포의 단기 클라이막스가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후 환율이 지금 좀 이렇게 올라갔다가 쌍봉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 이후에 안정을 찾고 나서 좀 시장이 정상화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환율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환율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면 이러한 추세 구간에서 이 1,800원 라인은 굉장히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구간에서 더 올라가더라도 뭐 지금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환율이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서 시장은 반등을 해줄 거고, 그 반등의 힘이 어느 선까지 올라올지에 대한 부분이 의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에는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네, 시장의 반등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을 여러분들 잘 연구해 보시고요. 그 중심선을 닿는 순간부터 굉장히 주의를 하시면서 물량을 줄여 나가는 부분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뭐 시황 다시 이어서 가면, 미국 증시 뭐 하락의 이유는 당연하죠. 뭐 지표 악화라든지 델타 변이, 뭐 중국의 규제 등등 이슈로 하락을 하는데, 그냥 하락할 공간이 돼서 하락했다라고 보여주고, 환율의 경우에는 단기 쌍봉을 쳤기 때문에 다시 1180원 위로 올라가기에는 주변 여건상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 지금의 지수가 단기적인 바닥을 쳤다라고 보여지고, 여기서 뭐 트릭으로 한 번 더 밀 수는 있으나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은 일단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치만 언제까지 갈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저는 포인트가 8월 26일 이전에 변곡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일정 부분 현금을 꼭 확보해 놓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차 전지 전일 뭐 별다른 악재성 요인이 없었죠. 사실 악재라고 하면 폐배터리 이슈를 만들면서 원자재 가격의 급등에 대한 이슈가 2차 전지를 끌어내렸는데, 오늘 일단은 뭐 그에 대한 반발 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해 왔고, 신흥 SEC가 일단 상한가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 밖에 이제 폐배터리에 대해서 어제부터 좀 강조를 했죠. 코스모화학이 대작이었고 뭐 영화테크가 대작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영화테크를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영화테크를 두고 있고요. 코스모 화학이 일단 대장에 들어가서 이쪽 폐 배터리 섹터는 계속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의 이 성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장의 이제 이 파이가 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될 부분이고요. 백신 섹터, 미국 이 부스터샷 처방 소식에 대해서 전일도 모더나와 화이자, 바이오엔텍이 전부 다 신고가를 치면서, 화이자가 신고가죠. 모더나가 7% 이상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 추가 상승이 나왔고, 셀리드가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셀리드도 강세를 좀 보여주었고요. 지금 이제 백신 종목군들을 잠시 보면 SK바이오사이언스, 저는 그래요. 여기서 더 가면 좋았으나 더 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장 초반에 오늘도 시가부터 굉장히 뜨겁게 추가 상승을 해줬죠. 그래서 단기 피날레를 저는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 구간에서 뭐 여기까지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 뭐 이런 작업이 무한대로 저는 일어날 거로 보여지고, SK 케미칼이라는 종목처럼 저는 흘러갈 것 같습니다. 올해 슈퍼 대장주의 탄생이 저는 SK 바이오사이언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셀리드가 오늘은 좀 강했네요. 셀리드가 백신 종목으로 좀 강해서 이 백신 쪽에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이진의 경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썩 매매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재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싶지가 않고요. 3단 파동이 끝나서. 근데 이 아직 백신 쪽에서 순환매가 좀 덜 끝난 종목이지 않나 정도로 생각이 들고요. 그 밖에 백신 섹터 외에 뭐 하나 더
이 코로나 예방 섹터라고 할게요. 코로나 예방 섹터 해서 셀빅스라는 자회사로 해서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일단 시간 외에 거래량을 굉장히 동반하면서 일단 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중소형주 2천억짜리가 시간에 200억대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거는 거래량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사실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내일 한번 고민을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가 갭의 발생이고요. 시가 갭 자체가 나오고 좀 바로 살짝 밀렸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이 파괴력을 좀 가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뉴스적으로는 이제 이런 게 나왔죠. 뭐 오늘 막 찌라시도 많이 돌고 그랬었는데 장 막판에 좀 강하게 좀 끌어올려 왔던 점, 이 부분이 좀 강하게 장 막판에 좀 적응이 여기에 이제 반영이 되면서 좀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관계사가 국가별로 최소 주문 수량 기준으로 최소 연간 물량 방식이다 해서 8천억이 넘고 진행 중인 국가 규모가 훨씬 크다 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일단은 시장에서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본다면 뭐 백신 판매 뭐 그런 걸로 보니까 뭐 굉장히 조금 크게 지금 해놨는데, 일단 시가총액 자체가 얘가 높지가 않기 때문에 내일, 그리고 최근에 이런 게 있어요. 이 고점에서 이 윗꼬리에서 물량을 다 소화하고 지금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박스권 돌파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비중을 좀 줄여서 한번 해보시는 전략도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장 막판에 종가 베팅을 좀 계획 좀 생각도 해봤었는데 들어가지는 못해서 조금 아쉬운 종목이 되지 않았나 정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일장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폐 배터리 종목분들 한번 보죠. 코스모 화학, 코스모 화학도 이게 단일가에 들어가서 한번 더 밀리지 않을까 했는데 여기서 살짝 바로 돌리면서 좀 강하게 올라와 줬고요. 일단 단기과열에 들어갔기 때문에 얘가 대장인 단기과열이면 당연히 내일 영화테크가 올라가는 게 당연지사겠죠. 일단 고점을 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50% 정도만 차익을 하고 내일장 보려고 하는데, 이 구간을 시가부터 넘고 올라간다면, 올라간다면 당연히 목표 주가를 한 16,500원 정도 선에서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제가 언급을 드리지만 이러한 캔들의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공부를 매일매일 제가 나올 때마다 시켜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정말로 좋은 공부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장 초반, 오늘 장 초반 시장에서 움직였던 거는 페노피 브레이트라는 게 연구에서 뭐 또 코로나19 감염 억제 효과가 있다라는 이슈로 한국 파마가 먼저 대장주로 좀 치고 올라가다가 뭐 대원제약으로 좀 바뀌었죠. 그러다가 저는 사실 한국 파마를 굉장히 빨리 봤는데 매매를 못했어요. 눌림을 이 구간에서 보고 바로 당연히 좀 눌렸다 갈 줄 알았죠. 못 보니까 근데 매매를 못했고, 중간에 좀 어정쩡한 자리에서 좀 들어갔다가 뭐 본전 청산 정도로 오늘 나왔습니다. 그냥 어정쩡하게 이 자리에서 못 들어가서 좀 어정쩡하게 좀 나왔고요. 오늘 시장 좀 재밌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말고 뭐 이 다음에 시장에서 예스24가 네이버에 매각될 것이다 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좀 올라왔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때 살 때 이게 단독 기사가 나와서 아 찌라시인데 좀 조심해야지 하면서 돌파 매매를 좀 했던 것 같고요. 돌파 매매로 들어가서 VI 바로 직전에 매도를 했으니까 뭐 적당한 수익에는 매도를 하긴 한 것 같아요. 적당한 수익에는 매도를 하긴 했는데 와, 이 시장 이 종목을 보면서 너무 좀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저희 회원님들한테도 뭐 그냥 파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으니까 너무 와 이렇게 할 줄은 상상도 못했고 이런 애들 안 잡아가나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을 그 정도로 네 오늘 좀 임팩트 있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장 여전히 네 강한 종목군들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고요. 강한 종목들 매우 강한 모습이었고 제약바이오 섹터 말고 이 IT 반도체를 보죠. SK하이닉스를 일단 볼게요. SK하이닉스를 저는 오늘부로 네 계좌 두 개를 전량 매도 처리를 했습니다. 네, 최고가에서는 팔지는 못했고요.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런 선에서 이때도 10만원 초반에서 그다음에 99,000원에 사서 네,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정리를 했고 다른 계좌에서 일단은 이 키운 계좌 두 개는 전부 다 단기 목표가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11만원 선까지 충분히 반등을 할 것 같고요. 이 구간에서 쌍바닥이 나온다면 한 번 더 매매를 해도 저는 무방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쌍바닥이 들어오면. 그리고 카카오게임즈도 참 말씀 많이 드렸죠. 카카오게임즈도 말 많이 했던 종목이고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 제가 원하는 지표에 다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이날은 사지 못했고 어제 사서 오늘 전량 매도를 하고 펄어비스 또 마찬가지예요. 펄어비스도 이때부터 사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날 저점부터 사서 어제 저가에 사고 오늘 반등할 때 전량 매도를 처리를 했습니다. 왜 이런 윗구간에서 매매를 안하고 아랫구간에서 잡을까요? 중요한 구간들을 정해놓고 눌림을 할 거면 확실히 눌리는 종목에서 돌파를 할 거면 확실히 날아가는 종목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종목에서 자 계속 이어서 어제 시장 시간에 때 반기 보고서가 나오면서 와 오늘 한가 간 종목분들도 굉장히 눈에 많이 보였습니다. 그만큼 시장 안 좋았고요. 자 탄소 포집 관련해서 종목분들 많이 밀려왔는데 탄소 포집 종목분들 하나하나 좀 봐보죠. 유니드 일단 유니드는 역시 대장이라 이 구간을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구간을 넘길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유니드 계속 잘 봐야 될 것 같고 추세를 만드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KG ETS라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흐름 지금 보이고 있는데 SAMT 같은 흐름을 만드는 거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눌렸다가 가는 그래서 구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매매이지만 유니드는 지금 2천조래요. 예, 2천조 2030년까지 2천조 시장을 가지고 있는 이 탄소 배출 시장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되고 캠트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래 구간에서 KC코트를 여전히 저는 뭐 버티고 그냥 쭉 중기로 끌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JC케미칼 지금 신규로 올라오는 네, 탄소 배출권 종목입니다. 이거는 뭐 신한금투인가 이베스트 금투에서 나온 이베스트 투자증권에 나온 리포트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최근에 대장주들 다시 지켜보죠. 카카오뱅크 수급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수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장 끝나고 오늘도 수급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뭐 시장이 계속 정신없이 올라가는 것 같고요. 오늘은 사실 카뱅을 시가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못 들어가서 조금 네, 아쉬웠던 종목. 자, 크래프톤 이것도 언급을 드렸죠. 종가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종가에 추가 매수를 그러니까 종가 매수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종가 매수를 좀 못했어요. 내일도 이 하단에서 노려서 매매를 해볼 생각이고요.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좌 말고도 다른 계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44만 3천 원에 잡았어야 돼요. 44만 3천 원에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그 구간에서 매수를 못하고 네, 좀 윗 구간에서 그 회복하는 거 보면서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좀 하고 영화테크 같은 경우도 잘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은 제가 볼 때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가 가장 시장에서 유력한 네, 시가의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크래프튼 관련해서 일단 신고가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내일장 살짝 떴다가 밀려서 이 시가를 회복하는 모습이 또 나올 때 대응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해요. 오늘도 이게 종목이 시가를 회복하는 순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마찬가지예요. 종목이 제가 매매를 했던 타점들이 다 그런 구간입니다. 시가를 회복하는 이런 자리에서 올라가고 여기도 시가를 회복하는 자리 눌림에서 올라가고 오늘도 시가를 회복하고 여기서 지지받으니까 올라가고 이런 부분을 잘 연구해 보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 밖에 전기차 충전 섹터 한번 보면 이제 어차피 시장이 무너져도 중장기로 봐야 될 종목군들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S트래픽 저는 잘 가고 있네요. 밀리면 하단에서는 충분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디스플레이텍 많이 내려왔죠. 네, 추가적으로 한 번만 더 내려와 준다면 좋은 구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텍도 지금 한국 전기차 충전이라는 곳을 지금 현대차 그룹에서 지금 실사를 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결국은 전기차의 보급은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가 돼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계속 잘 보시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삼성출판사 뭐 별다른 내용이 좀 안 나왔는데 그래서 좀 오늘 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내일장 뭐 하루 정도 밀렸다가 반등하는 시나리오가 좀 나올 것 같고 경업주들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경업주들 오늘도 좀 밀릴 줄 알았는데 뭐 신원이나 네아티아이 아난티 조비 등등 다 강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떨어지면 매수 관점, 북한이 도발을 하면 매수 관점으로 다 보시면 이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네, 여기까지 정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